혹시 컴퓨터 모니터나 TV 화면 보시다가 색이 왜 이러지? 하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설정 들어가서 빨강, 초록, 파란 값 조금씩 만져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싶은 딱 맞는 색감을 찾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색상 조정의 원리, 색상 양자화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미지 압축은 물론이고 3D 게임이나 물리 시뮬레이션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레이오스 랩스 채널 영상을 보면서 그 비밀의 열쇠, 옥트리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색상 양자화라는 게 그냥 색깔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 차이를 거의 눈치 못 채게 아주 교묘하게 데이터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각적인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는, 뭐랄까 지능적인 압축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옥트리라는 데이터 구조가 바로 이 영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기발하다 싶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영상에서 든 비유가 아주 절묘하던데요. 일단 광활한 우주 공간에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입자들이 흩어져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하더군요. 이 입자들의 위치를 정리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거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걸 그냥 거대한 상자 하나에 다 넣고 대충 이쯤에 있다 하고 평균점 하나로 퉁치는 거겠죠. 당연히 정보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보의 해상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입자의 개별 위치 정보가 단 하나의 평균점으로 그냥 뭉개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영상이 여기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그 거대한 상자를 가로, 세로, 깊이로 딱 한 번씩만 자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상자가 8개의 작은 상자로 나뉘죠. 네, 단 한 번 나눴을 뿐인데 우리는 8개의 다른 대표점을 갖게 되고 정보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필요한 만큼 계속 반복해 들어가는 구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옥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만 또 8개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나무 같네요. 큰 줄기가 8개 가지로 그 가지가 또 8개 잔가지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름이 옥트리, 8개의 나무? 정확합니다. 라틴어로 팔을 의미하는 옥토랑 트리의 합성어죠. 핵심은 모든 공간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정보가 밀집된 곳만 더 깊게 파고드는 그 효율성이요. 텅 빈 공간은 그냥 큰 상자 하나로 놔두고 입자들이 복잡하게 얽힌 곳만 정밀하게 탐색하는 거죠. 이게 3차원 공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보편적인 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을 8개씩 나눠서 입자를 정리하는 옥트리 구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우리가 매일 보는 이미지의 색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색상이라고 부르는 거요. 사실은 완벽한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디지털 색상은 빛의 3원색,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각 색깔의 강도를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순수한 빨간색은 R255, G0, B0 이건 그냥 3차원 공간의 좌표 하나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컴퓨터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데요. 아까 상상했던 그 거대한 3차원 상자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담은 색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흩어져 있던 수백만 개의 입자들은 바로 특정 이미지에 사용된 수백만 개 픽셀들의 실제 색상 좌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색상 양자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어떤 이미지 파일을 열면요. 컴퓨터는 그 안에 있는 수백만 개 픽셀의 RGB 값을 방금 말한 옥트리 구조에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자, 즉 어떤 색상 영역에 픽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이랑 넓은 초원이 있는 사진이라면 당연히 파란색 계열의 상자들하고 또 녹색 계열의 상자들이 다른 상자들보다 훨씬 더 붐비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색상 수를 줄이고 싶을 때 바로 이 인기 투표 결과를 쓰는 거군요. 만약 수백만 가지 색을 단 256가지로 줄여야 한다면 가장 많은 픽셀을 포함한 인기 상위 256개 상자를 뽑아서
그 상자들의 대표 색상으로 전체 이미지를 다시 칠해버리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옥트리를 이용한 색상 양자화의 핵심 원리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파일 형식이죠. 혹시 예전에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짧은 영상, 그 움짤이라고 부르는 GIF 파일 저장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지금도 많이 쓰죠. 근데 가끔 GIF로 저장하면 화질이 확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첫 개인 홈페이지 만들 때 멋진 풍경 사진을 올렸는데 GIF로 저장했더니 하늘의 부드러운 색 변화가 계단처럼 층이 지고 엉망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바로 제 사진에 있던 수만 가지 하늘색을 컴퓨터가 256개라는 제한된 팔레트로 강제로 압축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어떤 색을 버리고 어떤 색으로 합칠지 컴퓨터가 서투른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 결정에 기반이 된 게 바로 이런 양자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요즘엔 PNG 같은 다른 파일 형식을 많이 쓰는군요. PNG8, PNG24 이런 옵션이 있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PNG8은 GIF처럼 최대 256개 색상만 쓸 수 있는 형식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색상 양자화를 통해서 최적의 256개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이나 로고처럼 사용된 색이 적은 이미지에 아주 이상적이고요. 반면에 PNG24는 약 1670만 개 색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색상 양자화 과정 없이 원본색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사진처럼 풍부한 색감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결국 어떤 압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파일 크기랑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옥트리 방식도 완벽하진 않다고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특히 부드러운 색상 변화가 많은 이미지, 예를 들어 노을 사진 같은 경우에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옥트리 양자화는 색상의 분포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다른 수천 개의 노을색이 있다면 이걸 그냥 몇 개의 대표 색상으로 통합해버려요. 그 결과 부드럽게 이어져야 할 색상 경계가 마치 등고선처럼 층이 나뉘어 보이는 색상 밴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옥트리는 그 직관성과 속도 덕분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랑받는 기술이죠. 처음에 이 기술이 3D DMZ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이미지 색상 처리랑 3D 게임은 정말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옥트리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3D 게임의 세계로 이 개념을 한번 가져가 보죠. 사이버펑크 2077처럼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를 구현한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플레이어 눈앞에는 수십 개의 건물, 자동차, 사람들이 보이지만 사실 그 뒤편이랑 플레이어가 보지 않는 모든 방향에는 수억 개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컴퓨터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당장 멈춰버릴 겁니다. 그렇죠. 제 캐릭터 뒤에 있는 건물 내부의 쓰레기통까지 전부 렌더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은 전체 게임 월드라는 거대한 상자를 옥트리 구조로 미리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는 상자들, 그 안에 포함된 물체만 렌더링을 하는 거죠. 나머지 상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쪽 구역은 그냥 통째로 무시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덕분에 엄청난 양의 연산을 절약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색상 압축과 3D 렌더링. 겉보기엔 전혀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3차원 공간 속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검색한다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옥트리가 그 우아한 해결책이 된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다른 분야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옥트리라는 공간 분할 아이디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의 수많은 색상을 우리 눈을 속여가며 압축하는지, 즉 색상 양자화의 원리를 엿봤습니다. 처음엔 우주 공간의 입자라는 막연한 비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GIF 파일의 색이 왜 깨지는지, 또 3D 게임이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세계를 부드럽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된 것 같네요. 결국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접근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옥트리 구조는 이미지 속 색상이나 게임 속 공간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관리 가능한 상자로 나눠서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일이나 삶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문제 뭉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업무 목록이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더 작은 기준으로 계층화한다면 어쩌면 훨씬 더 명확하게 전체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세상을 관리 가능한 상자들로 나누어 보는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